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연구소에서 바라보는 북한산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마 치료 생존자가 생각하는 드라마 치료의 경로 의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드라마 치료는 제가 활용하는 심리극, 사회극, 역할극, 연극 치료 등 연극적인 방법의 총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극과 사회극에 초점을 두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치료 생존자는 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 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순간 이 단어가 떠올랐고 드라마 치료 분야에서 저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어 사용해 보았습니다. 저를 드라마 치료 생존자로 표현한 것은 1991년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치료 현장에서 여러 드라마 치료 진행자들 밑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경쟁과 좌절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고, 특정 드라마 치료 전문가와 권위자에게 사사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드라마 치료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중심의 드라마 치료 진행자로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 24일 현재 의정부, 부천, 인천, 안산에 있는 병원에서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서 주 1회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환자 대상의 정기적인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 치료 생존자로서 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지경주식 드라마 치료를 구축하기까지 꽤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먼 길을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경로 의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 의존성에서 경로는 어르신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일이나 사건이 진행되어 왔거나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경로 의존성은 영어로 Path Dependency라고 부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한번 일정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1990년대 제가 드라마 치료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드라마 치료 전문가 밑에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치료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드라마 치료를 배우기보다는 특정 전문가의 성향에 적응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치료 관련 이론에 관심 없었고, 드라마 치료 진행 방식은 그들의 개성이 강하게 반영되다 보니 대부분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라마 치료를 배우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드라마 치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체험하고 목격했던 드라마 치료의 경로 의존성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경로 의존성 사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대학가에 확산되었던 대본식 사회극입니다. 대본식 사회극은 어느 심리극 권위자가 고안하여 널리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극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저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사회극이 바로 대본식 사회극이었는데 모레노가 고안한 사회극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사회극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본식 사회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대본식 사회극의 독특한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대본식 사회극은 모레노가 고안한 사회극 이론서에 나오는 사회극과는 거리가 꽤 멀다는 것을 알았고, 저의 생각은 그리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으며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소시오, 사회극, 한국형 사회극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경로 의존성 사례는 MBC에서 1980년대 중반에 방송했던 사이코 드라마 당신입니다. 이 드라마는 어느 심리극 권위자가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무명의 아역 배우로 활동하면서 연기 공부를 위해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매주 시청하고 내용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심리극이 바로 TV 드라마 속 심리극이었는데 모레노가 고안한 심리극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의 존재조차도 몰랐던 시절이었고 심리극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사이코 드라마 당신의 심리극 장면은 모레노가 고안한 심리극 이론서에 나오는 심리극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TV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비현실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훈련된 보조자 활용은 반칙이고 정통 사이코 드라마가 아니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사이코 드라마 당신을 아시나요? 총 13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사이코 드라마 당신에 등장하는 심리극 장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로 의존성 사례는 국내에서 바타카라고 불리우는 청테이프를 감은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입니다. 바타카는 어느 심리극 권위자가 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극 관련 자료에서 청테이프를 감은 신문지로 만든 몽둥이에 대한 긴 설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내 심리극에 바타카가 도입된 과정, 그리고 바타카의 정확한 사용 방법을 다룬 공식적인 자료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타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바타카를 사용하지 않는지 질문 받은 적이 있고 정통 사이코 드라마를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타카 없이 심리극을 진행합니다. 저는 바타카의 남용을 목격한 적이 있고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심리극 진행자에게 바타카 사용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설명을 요청했었고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잠시 바타카를 기준으로 심리극 진행자를 구분하는 저만의 2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구분 방법은 바타카를 사용하는 심리극 진행자, 그리고 바타카를 사용하지 않는 심리극 진행자입니다. 두 번째 구분 방법은 바타카가 필수인 심리극 진행자, 그리고 바타카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심리극 진행자입니다. 이 2가지 기준을 묶어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바타카 특집, 그리고 심리극 필수 도구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30년간 드라마 치료 활동을 하면서 체험하고 목격했던 드라마 치료의 경로 의존성 사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뱃삼의 무초와 TV 드라마 속 드라마 치료를 통해 경로 의존성의 부작용에 해당될 만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드라마 치료를 가르치는 스승과 드라마 치료를 배우는 제자 관계에서도 경로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어느 사이버 대학교에서 드라마 치료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기말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 교수가 제안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드라마 치료 관련 세 가지 책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읽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드라마 치료를 접할 수 있는 공개 드라마 치료 장소 두 곳 중 한 곳에 방문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시된 세 가지 책은 드라마 치료 담당 교수를 포함한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저술한 책이었고, 두 곳의 공개 드라마 치료 장소도 담당 교수를 포함한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유료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로 밀어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대한 권한은 담당 교수에게 있습니다만, 드라마 치료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극히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고 그 정보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와 관련하여 제가 SNS에 올린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드라마 치료를 다룬 책이 3권밖에 없는지요? 국내 드라마 치료를 다룬 책과 자료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드라마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서울에 2곳밖에 없는지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시립은평병원을 추가하면 최소 4곳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돈을 내야만 드라마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지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시립은평병원 공개 드라마 치료는 무료입니다. 네 번째,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시립은평병원의 무료 공개 드라마 치료를 알고 계셨고 공유하셨는지요?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시립은평병원 무료 공개 드라마 치료를 알고 있고 계속 소개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저는 드라마 치료를 공부하는 학생에게 드라마 치료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선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고 상업적인 연결은 가급적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학점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초벌 번역을 맡긴 뒤 교수 명의의 번역서를 출판하거나 특정 책만 제시하고 감상문을 쓰게 하거나 특정 유료 강의를 수강하도록 연결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미 수업료를 통해 수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사이버대에서 이런 것도 공부하세요를 소개합니다. 경로 의존성은 전문성이 아닙니다. 경로 의존성은 한번 일정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 의존성은 전문성과 다른 개념이고 전문성과 구분됩니다. 인터넷은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 덕분에 외국의 드라마 치료 관련 서적과 논문을 읽을 수 있었고, 모레노와 젤카 모레노가 생존했을 때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국내 드라마 치료 전문가나 특정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양질의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드라마 치료 생존자로서 드라마 치료를 배우고 알아가는데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치료 실명제를 건의합니다. 저는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을 직영주식 심리극, 제가 진행하는 드라마 치료를 직영주식 드라마 치료라고 부릅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정인의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심리극과 사회극이 한국형 심리극, 한국형 사회극이라는 명칭으로 일반화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두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심리극 실명제를 건의합니다를 소개합니다. 이상 드라마 치료 생존자가 생각하는 드라마 치료의 경로 의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두치 연구소 지경주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드라마 치료, 느리고 느린 드라마 치료,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드라마 치료,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드라마 치료,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드라마 치료,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드라마 치료, 두통을 주의하는 드라마 치료,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드라마 치료,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드라마 치료, 기본에 충실한 드라마 치료, 주인공을 위한 드라마 치료, 함께 만드는 드라마 치료, 안전하고 마음 편한 드라마 치료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두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